안녕하세요. 학원이 바뀐 것 같아요. 이만큼 다 우리 부천 학생들이에요. 목동 학생들이 이럴 줄 모르고 늦게 왔잖아요. 그랬더니 웬 아침에 다 이렇게 집이 멀어야 지각을 안 해요. 집 가까우면 지각해요. 우리 아들내미 다니는 학교가 후문에서 걸어서 3분인데 이 새끼 매 지각해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저는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는 거기가 이제 중고등학교 같이 있는데, 내 얘기는 저는 딱 10리를 걸어 댕겼어요. 경상북도 그 시골에서 아침에 버스 한번 오고, 저녁에 버스 한번 올라오고, 비포장길. 근데 지금 생각하면, 비옷, 우산, 이런 것도 변변치 않았는데, 하루도 결석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길을 10리 딱 4km예요, 4km. 그래서 면사무소에 있는 중학교까지 걸어가는데, 어릴 때 그거를 결석 한번 안 하고 갔는데, 요새 애들이 내 눈에 차겠어요? 새끼들 깨을러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한바탕 하고, 겨우 학교 가고, 공부 뒤에서 1등하고, 공부하는 건 엄마 닮아서 못하고, 오늘, 우리가 시간이 쫓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할 때 여러분 요약집에 있는, 그게 제가 딴 걸 또 뭘 문제를 주고 뭘 또 주고 줘봐야 소용없어요. 있는 걸로 하는 게 맞다는 거. 그래서 요걸 눈에 익숙한 걸로 다시 정리를 할 때 혼자 하면 이 많은 걸 못 하는데 완벽하게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완전히 정리하고 해서, 또 초짜가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정리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동영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오늘 배운 걸 한번 쭉 풀어보는 거예요. 요 책 6페이지를 보면은 용어 있죠, 용어. 용어를 시험을 낸다라고 5개를 정리해 놓고, 틀린 거 몇 개냐, 올바른 거 몇 개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번 얘를 안 보고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번 시험에도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나옵니다. 어쨌든 나와요.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렇게 있으면, 개념에서 물어볼 때 얘들 둘 다 나오지는 않고 하나 개념에 나온다면 어차피 강론에 나오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나오면 그냥 하나만 딱 외워야 돼. 개념에서는 광역계획권, 그러죠? 광역시가 아니고 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저거 지정하는 거하고 요거 짜는 거 있지요. 얘가 이제 책 안 보고도 보여야 돼요. 집중이 돼야 돼. 집중이 잘 안 돼. 집중이.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면 어디에서 짜는 계획이냐? 특별시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군 단위로 짜는 장기적인 종합계획. 20년, 10년 단위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봐요. 요 도시군 기본계획 쪽에서 왜 10년 단위로 짠단 말을 집어넣냐면, 정비기본계획 있죠. 거기에 10년 단위로 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공부할 때 기본계획이라고만 외우거든요. 이거는 10년 단위 없어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나, 여기 광역시, 여기 아니에요, 여기에? 그 다음에 세종시, 제주도 시군별로 짜는 장기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을 짜는 게 광역도시계획. 이런 것들은 20년 단위로 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요거 짤 때,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지침이 된다. 그러죠. 근데 얘는 얘 짤 때 지침되나 이러면 안 되지. 보다시피 위치로 보면 야가 상위 계획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얘가 하나의 지침이 되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얘를, 그렇죠, 이렇게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그러면 시험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개념에서는 안 내요. 왜? 내용이 6개잖아요. 요런 내용을 담는 계획을 말한다. 지문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개념에서는 언급 안 하고 독자적으로 시험을 하나 내고, 개념에서는 둘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는 거잖아요.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합친 거라는 걸 꼭 알아놓고, 그 다음에 요 도시군 계획 요 놈들은 어디에서 짜냐? 여기서 짜겠죠. 그런데 군 단위로 짜는 건 맞는데 광역시에 있는 군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괄호치고 그걸 시험 낸다면, 요새 알다시피 괄호 속에 있는 걸 중요한 표현들은 시험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짤 때는 특별시에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군별로 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군 단위라도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하고 라고 머릿속에 감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건 책을 보면 집중이 잘 돼요. 그러죠? 눈에 보이니까. 낯설고 안 외워진 거 보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덮어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개념 물어볼 때 둘 중에 하나 낼 때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가 하는 거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그 1번, 2번, 3번, 4번까지 본 거잖아요. 5번에 지구단위 계획 쪽에 여기 나오면 딱 여기서 개념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따 얘기합니다만은 지구단위 계획이란 개념 나올 때 하고 지구단위 계획 강론 나올 때 있지요.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정비구역 있죠,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됐어. 그 일부나 전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다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라고 돼 있지요. 여기서는 전부 또는 일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이란 거는 계획도시 만드는 개념인데, 자, 좀 전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말 나왔죠? 그러잖아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그리고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일부, 광역시의 일부 재개발하는 곳,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서울시의 전부, 광역시의 전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놈은 특별시 등등등 시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러면 안 돼. 저기에 어딜 대상으로? 일부만을 대상으로 짜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이 문장의 포인트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일부라는 거하고 맨 끝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짜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되는 거예요. 요거 짜야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의 일부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얘네들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기본을 잘해. 쉬운 것, 자주 나오는 것.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라 하면 특별시 등등 시군이어요. 여기에 전부다, 일부다.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각종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하고, 그러면서 주민들은 제한할 수 있고 뭐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7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8번에 도시군 계획 사업. 요게 제일 헷갈린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시설을 무슨 시설? 그렇지요. 기반시설이라 하잖아요. 기반시설이 종류가 쭉 나눠지는 거는 막판에 시험 문제 가기 딱 전날 딱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 거. 왜 그거 있잖아요. 하천 유수지는 무슨 시설? 방제시설. 그렇지. 장례시설은? 장례시설. 보건 위생시설. 오, 그렇죠. 청소년 수련시설은? 공공문화. 아직 그 공공문화체육시설. 그러니까 이 상태만 돼도 이게 줄을 쳐가지고 딴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또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해야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일단은 전체 시설을 뭐라고 하냐? 기반시설이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전체 그 많은 시설을 원래 하나하나 설치할 때마다, 그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조사를 다 하고 주민들 의견 들어서 시설 설치하려고 입안을 해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심의 거쳐 결정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도 원칙은 하나하나 설치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다 결정해야 되는데, 기반시설 중에서도 설치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지요. 요거 입안 결정을 해야 된다. 요 절차를 거치는 시설만 무슨 시설? 그렇지. 요 절차를 거쳤으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러니까 이제 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모든 기반시설은 설치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지. 이 중에서도 경미한 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고도 설치할 수 있다. 지문을 낼 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시설이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지문 들어본 적 있죠? 작년, 재작년 기출지문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6번 지문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면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7번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한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가야 되냐면은 33페이지 가봐봐요. 얘 33페이지 왼쪽 하단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나오죠. 그 얘하고 그 앞에 용어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밑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면은 의 쪽에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거 이번 여러분이 이 시설 있죠, 시설. 용어하고 뒤에 사업에서 두 개 나와요. 요새 의외로 이 시설 쪽에서 이 사업 쪽에서는 문제 꼭꼭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밑에 2번에 설치 관리해가지고 방법 나오죠? 전체적 원칙,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뭘로 결정하라? 여러분, 이게 의미가 아직도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 많다니까. 내가 요새 저 추석 연휴 때 내가 책을 많이 봐서 뭘 봤냐? 독심술. 얼굴 표정 보고 거짓으로 아는지 아는지를. 나 진짜 저는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요. 저 한 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땅도 팔아먹고 다니고 점도 봐주고 터도 봐주고 해가지고 사기 많이 쳤을 건데, 그죠? 그다음에 사이비 종교도 만들었을 거예요. 사이비 종교 만들었을 텐데 저는 진짜 요새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다. 아니면 제 나중에 말년에 능지처참 당했을 거 아니야. 혹세무민했다고 말 4마리가 끌고 다니는데 막 팔 다 걸리니까 쭉 해서 그게 능지처참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봐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나오죠, 이거. 자, 뭐라고 했냐면은 기반시설을 하나하나 설치할 때마다 원칙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는 기반시설을 서울시에서 도로 만들든 공원을 만들든 녹지를 조성하든 그때마다 기초 조사하고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지방의회 도로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해가지고
또 도로 설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등하고 협의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도로 부지로 결정해서 서울시 공부에 고시하고 지형도면 만들고 단계별 집행계획 짜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돼. 도로 하나 만들 때도, 지하철 만들 때, 철도 만들 때도. 그래서 전체 기반시설 얘네들이 있는데 원칙은 하나하나 설치할 때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시설이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지금 나오는 이 예외, 동그라미 2번 있지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공지, 자 사회복지시설이 있지요. 청소년 수련시설, 또 한번 보놓는 거예요. 운전학원, 장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체장, 시장 나오죠. 이거 왜 청소년들이 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 취득 안 하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운전한 놈 죽고 옆에 타는 애는 대충 살아남고 종합의료시설 가서 자동차 박살나서 폐차장 가고 하는 얘기 기억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거기 나오는 문화시설부터 시장, 폐차장까지 작은 박스에 있는 개들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이어 아니요?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차된 이 시기에 이제 30일 남았는데 선풍기 좀 켜고 일단은 이게 언제까지 켜야 되는가 이걸 제대로 이해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기반시설을 하나하나 설치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얘네들은 경미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고 안 거친다고? 이런 절차를 안 거치니까 야들은 그냥 기반시설이야. 얘들은 도시군 계획시설이 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문을 낼 때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시설은 종합의료시설은 미리 설치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설이다. 그러면 틀리지. 얘들은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복잡하게 조사 측량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 넣고 다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지자체에서 알아서 설치하면 돼. 단계별 집행계획은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요 박스에는 얘네들 그리고 두세 번 봐야 돼요. 한두 번 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요 박스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작년 28회 시험은 오른쪽에 광역시설이 있지요. 여기에서 지문이 두 줄이 나왔어. 안 나와. 광역시설에 대해서 얘네들은 오늘 올해는 그러면 얘들 나왔으면 오늘 올해는 왼쪽에 일반적 시설 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언급을 하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왜 내가 여기다가 전체 요약집이니까 전체 기반시설은 다 못 놓고 그 대신 백선에는 들어갔잖아요 또. 자, 전체 시설은 뭐라고? 기반시설. 그래서 기반시설은 원래 지상이나 지하나 공중공간 수중에 설치할 때마다 그때마다 원래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좀 전에 나온 이 박스 있지요. 공공청사, 공적인 시설들, 공공공지, 문화시설 이런 것들, 청소년 수련시설 있지요. 운전학원, 사고 나서 장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죽은 놈 재산 해내려면 시장 가서 사과 세 쪽 사고, 시장 여러 말 나오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얘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고 안 거치고? 대충 해도 되는 시설이다 이 말. 그래서 얘들은 기반시설이지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니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요. 6페이지로 가서 6페이지에 6번, 7번, 8번 있지요. 그 지문이 바로 그 저 뒤에 게 하고 관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전체 시설을 뭐라고요? 기반시설. 중에서도 설치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되는 거. 요 절차를 거치는 시설을 뭐라고?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그죠? 요 놈은 여기 일부요, 일부. 솔직히 여러분 중에서는 IQ가 150 된 사람도 있고 나처럼 7, 80밖에 안 된 사람도 섞여 있어서 힘들다니까 강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반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은 전체 기반 시설 중 일부요, 일부. 핵심 측근. 그 다음에 아까 저 뒤에 본 조그마한 박스 있죠, 걔들은 사이드들, 곁다리들. 얘들은 백두혈통. 그러면 오른쪽에 8번은 무슨 사업이야? 그렇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얘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도시군 관리 계획 시행하기 위해, 7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뭐를 설치하는 사업? 그렇지. 이제. 의외로 이 부분들 제대로 안 했더라니까 내가 몇 번을 물어보고 학생들한테 얘기해 보잖아요. 아니, 완전히 깡통이더라고. 얼마 안 남았는데도.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요. 도시군 계획 시설, 요 놈 있지, 요 놈. 요 놈을 설치하는 사업이 시설. 자, 뒤집어 시험 낼 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을 만나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요거만을 설치한 사업이요. 그리고 요 사업에다가, 그렇지, 도시 개발 사업, 우리 환지 방식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비, 글씨가 잘 마음이 급하니까 사업을 다 합쳐서 무슨 사업? 그렇지, 이게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다른 거는 다 맞춘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자꾸 실수를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8번 보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다가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다 합쳐서 얘를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 사업.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서 고민하면서 또 읽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명절이라 연휴 빨간 날이잖아요. 어디 가서 오늘 식구들하고 모도록 봉사하는데 공짜로 얻은 날이다 생각하고 오늘 배운 거 오늘 하루 종일 한 공부만 해보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과목 또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두세 번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9번의 용도지역, 10번의 용도지구 나오죠? 자, 시험에서 여러분 같으면 시험 낼 때 용도지역이란, 용도지구란, 용도구역이란 할 때 이 두 가지 이상 내겠어요? 시험에? 용어 정의할 때 이 중에 하나 내지. 왜? 어차피 딴 것도 많으니까. 섞어서 낸단 말이에요. 용도지역이란 나오면 주의할 점.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지구나 구역은 얘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할 목적으로 그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저 11번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여러분 이거 혹시 보세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잖아요. 이거 지정되면 이거 만든 이유가 건폐율, 용적률 강화하려고 만드는 제도를 하면 맞아 틀려요? 건폐율도? 용적률 둘 다? 원래 취지가 큰일 납니다. 이거 건폐율, 용적률 둘 다 강화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 뒤에 강론에서는 시행령으로 용적률만 50% 확정이 된 거예요. 아직 건폐율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강론 갈 때 항상 용적률 50% 강화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용적률 50% 강화라고 외우면 건폐율 강화라고 그러면 틀렸다고 한다니까요. 건폐율도 용적률도 다 강화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원래 본래는. 그래서 보면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지만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게 아니고 강화하려고. 자, 여기서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럼 맞게 틀리게 해요? 얘들은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다 그런 식으로 뒤에다 탁 걸쳐버리는. 다시 여러분들 또 벌써 약간 산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산만한 거. 칠판 보고 있으면서 딴 생각하는 거. 이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죠? 이 두 놈은 도시군 관리계획하고는 아무 관련은 없어요.
어디 가서 해야 돼. 용도, 지역, 지구, 구역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 14번, 15번은 문장 그대로 지문 뜰 수 있다는 거. 13번이 도시군 계획이죠. 그잖아요. 도시군 계획은 뭐하고 뭐를 말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아웃풋이 안 되면 아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입으로 대답 못하는데 안다 소리 하면 안 돼. 입으로 대답이 나와지는 건 절대 안 틀려요. 입으로 대답이 안 나올 때 틀려요. 도시군 계획이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걸 두 개를 낱개로 풀어서는 문장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요거를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요거 용도지요.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군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에 뭐가 된다? 자, 그러면 다른 법에 따른 각종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할 때 광역도시계획은이라고 낸다니까. 자, 광역도시계획은 자, 다른 법에 따른 각종 계획의 기본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도시군계획. 왜? 기본계획에 따라서 용도가 정해지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없어. 우리나라에 이거 없다니까. 없는데 뭘 기본이요 이놈이. 봐요. 얘 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은 대부분 있잖아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얘는 이거 지정했을 때만 얘를 짠다니까. 딴 것에 기본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 지문은 그렇게 낸다니까. 그냥 이 문장 그대로 띄워놓고 광역도시계획은 딱 바꿔놓는 거예요. 다른 법에 따른 각종 용도 지역 지정하는 것에 대한 기본이 되는 것은 무슨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14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면 어디가 우선하고? 국가계획이 우선하고, 막 떠들고 연필로 또 위에다 덧칠로 줄치고 하는 거예요. 국가계획 우선하고 광역도시 우선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것이고. 자, 16번 15번 광역도시계획 수립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르면 광역도시계획 우선하고 그러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하고 국가계획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또 어디가 우선하고? 국가계획 우선하고. 그러니까 이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연필 가지고 줄쳐가면서 다시 읽으면 눈에 이제 보기 시작하고, 여기 왜 우리가 문제집, 기출문제집 하여튼 책들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용어 관련된 걸 요거 한 2번 읽고 용어 관련된 문제만 계속 푸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가서 시험장 갔는데 내가 다 못 풀고 있는 것도 못 외우고 가서 문제 풀면. 그래서 얘는 이제 됐고, 자, 오른쪽에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핵심, 애지간히 쉬운 건 다 마치니까 자, 또 가는 거예요. 오늘 정리하고 오늘 정리한 게 나오면 그건 안 틀리겠죠. 요 광역계획권 요 놈은 2가지만, 나머지는 곁다리를 하더라도 2 이상 여러 개의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 군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하다 이 전부만을 대상으로 라고 낸 적도 있잖아요. 2 이상 여러 개 시군의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얘를 누가 지정해야 되겠지요? 누가 지정할까요? 원칙으로. 이런 것도 또 잊어먹습니다. 뒤에를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그러면 안 돼요. 도지사. 그러면 언제 장관이 지정할까? 여러 개 시도 관할에 걸쳐 있을 때, 2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해야 될 때, 경기도 막 인천시 이렇게 같은 도 안에서만 여러 개 시군을 대상으로 묶은다 그러면 도지사. 그래서 장관 또는 도지사가 해당. 자, 이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겠지요. 그럼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니까 도지사, 지방, 요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요. 요거 2개 딱 외워놓고, 그 다음에 내용 낸 적 없다니까.
저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 자, 보세요. 같은 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묶어놨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짠다고 그랬죠? 시험에서 있잖아요. 같은 도, 하나의 도 안에서 경기도 안에서 부천, 광명, 시흥을 묶잖아요. 지정은 도지사가 했죠. 같은 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묶을 때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용어가 아니면 41번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책형 A형 문제는. B형은 위치를 바꿔서 하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위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조문 순서니까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 건너뛰고 도시군 관리계획, 아니면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문제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광역도시계획 짤 때 같은 도 관할구역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이 묶였다. 그러면 지정된 곳의 시장, 군수들이 공동으로 짜는 게 원칙이에요. 도지사가 짠다고 시험 내면 그럴듯하다니까. 그래서 시장 군수들이 같이 짜서 도지사 찾아가서 뭘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도지사가 지정해줬으니까 그러죠? 근데 얘들이 지정하고 몇 년 가도록? 3년이 가도록 승인해달라고 지정해준 도지사한테 찾아오잖아요. 얘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이래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수 있어 없어요? 자, 그러면 지정권자로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짤 때는 야는 국토교통부 가서 승인받고, 그러면 지가 지정했으니까. 또 지문에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야들하고 도지사랑 지정한 놈하고 같이 짤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런 지문 나오면 콜. 그 다음에 얘들이 안 되겠다. 도지사님 네 혼자 짜시라고. 그러면 요청하면 얘가 단독으로 짤 수도 있다. 그래서 단독으로 짤 때는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니. 그 다음에 여러 개 시도를 대상으로 묶어놨잖아요, 장관이. 그럼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짜야지. 그리고 누구 찾아가서 승인받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얘도 몇 년 내에 안 올라오면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이 없거나, 여기서는 국가계획이 관련되어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짜버릴 수도 있다. 몇 년 내에 안 올라오거나 국가계획 관련되어 있거나 하면, 아니면 얘들이 요청하면 장관하고 같이 짤 수도 있다. 같이 짜도 돼요, 지정권자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스스로 손으로 써봐야 돼요. 책 보고. 박스 처리 다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거 짤 때 절차가 기초조사를 하고 조사 측량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외부 전문기관에다 의뢰할 수도 있고. 자, 조사 다 끝나고 주민들의 의견 들어 안 들어요? 뭘 열어가지고? 그렇지. 공청회를 개최해서 할 때, 자,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예요. 주민하고 전문가 의견. 전문가 의견 안 듣는 이렇게 낸 적이 있잖아요. 공청회 하려면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서 와서 깽판 쳐달라고. 14일 전까지 몇 회 이상, 1회 이상. 공청회는 광역계획 권역별로 개최하지만 분할해서 따로따로 열어도 괜찮고, 공청회는 누가 주재하냐? 광역도시계 수립하는 자들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변경, 이거 짰잖아요. 변경할 때도 똑같은 절차 거쳐야 되죠. 경미한 변경은 저거 생략할 수 있어 없어요? 다시 한번. 자, 다시. 광역도시계획 문제나 도시군 기본계획 문제 쪽에 경미한 변경은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심의를 생략한다. 이런 말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절차 생략 나오면 안 되고, 절차 생략은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다 듣고, 자, 여기서요. 시장 군수가 짠다 그러면 해당 시군의회 매치가 돼야 되잖아요. 시도지사가 짤 때는 시도의회 의견 듣고,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지방의회에서는 30일 의견서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얘들이 짜서 여기 가서 승인해달라고 하면 승인 전에 관련 부처하고 또 협의를 다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소집해서, 자,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일반에게 30일 이상 열람시키고,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차 중엔 요놈하고. 알잖아요. 문제, 기출문제 다 풀어봤으니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이 정도는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책을 찬찬히 또 읽어보는데, 여기서 이제 7페이지 오른쪽에 제가 얘기 안 한 것 중에 지문 나올 만한 것도 얘기합니다. 가로수 한 번에 지정의 요청이 있나요?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시장문수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한테 가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요청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중앙행정기관 장도 요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관련 부처 장관이 국토교통부에 가서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자체도 요청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권자가 조그마한 박스 있고, 그 다음에 수리권자가 밑에 4번의 큰 박스가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로 2번에 예외적 공동수립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하고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장운수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할 시장운수하고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 그러면서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건성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당장 내일 시험 본다 생각하면 돼요. 내일. 그걸 늘상 하던 거 해도 65점 이상 나옵니다. 침착하면. 그 침착이란 거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내가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자신감이 있어야 침착할 수가 있어요. 자신감이 없을 때 항상 학원, 시험장 갈 때 벌벌벌 거리는 거예요. 그때 당황을 하는 거고, 그 침착이란 말이 쉽지만 아니에요. 침착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침착할 수가 있다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다. 내가 모르는 건 내 도칠난다. 내가 아는 것만 풀겠다. 65점 나오겠지. 세뇌를 해야 되는 거예요. 65점 나오면 영광이잖아요. 너 더 나오고 싶니? 그래서 무슨 과목 보태주려고? 공시세법? 네, 여러분한테 살짝 얘기할게요. 한 50명 되나? 10월 며칠이지? 오늘, 아니, 세법을 여기서 무료로 한번 정리하는 날을 잡았어요, 제가. 이송훈 선생님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세법 제일 깔끔하게 해요. 소리 안 지르고도. 저하고는 개인적 친분이 깊어서 그날 와서 그날 하루에 세법 정리하셔요. 미리 신청을 하시고 일단 갈 때 학원에 신청해버려. 선착순 우리 학원생들한테 내가 한 40, 50명 배정해라고 그랬거든요. 전국 학생들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신청하고 가버려. 더 이상 자리 없어. 우리 학원생만 50명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세법 하루 만에 정리하고, 그게 아마 일요일인가 10월 7일. 벌써 정보 안 해? 그 카페 신청했어요? 또 정보 빠르네. 10월 7일 날 스케줄 비워놓고 여기서 세법 하루 정리하는 거예요. 그 세법하고 공법 잘하면 공시법. 여러분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냐면, 오늘 빨간 날이잖아요. 이것도 특강 평생 처음 해보는 건데, 추석 연휴 때 꿈을 2번 꿨다니까. 내가 앞에 걸 때까지 올렸어요. 꿈을 꿨는데 문제가 보이더라고. 근데요, 공시법 문제가 왜 보이냐고. 내가 잠 깨가지고 짜증나는 거야. 지목 문제가 막 나온 거예요. 그럼 뭐야, 공시법이, 공법 문제도 안 보이고 공시법 문제가 보이는 거야. 짜증이 훅 올라오더라고. 깨고 난 다음에 이런 개꿈을 봤나, 이 어르죽을. 2번 꿈꿔서 한 번은 등기, 한 번은 지적.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에? 꿈 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기억 안 나요. 지목이었던 것 같아, 지목인데, 지목은 무조건 나와요. 어쨌든 간에. 꿈 안 꿔도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면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압박감이. 그러니까 올해 34만 명이 여러분만 스트레스가 아니고 강의한 사람 스트레스예요. 근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빨간 날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하잖아요. 합격해요.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많이 공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은
18페이지의 오른쪽에 7번에 아니 8페이지 그냥 8페이지 8페이지에 7번의 오른쪽에 광역도시계획 조정이 있지요. 자, 여기서 실수합니다. 여기 시도지사가 같이 짠다, 시장군수가 같이 짠다, 얘가 원칙 아니야. 지자체에서 같이 짜는 게 공동 수립에 협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수립날짜 정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에 협의가 안 되면 단독이나 공동으로 장관 찾아가서 조정 신청한다는 거. 조정해달라 신청하는 거예요. 장관이 수립날짜 정해준다 그러면 안 되고 조정 신청한다. 자, 그 다음 8번에 수립 기준 나오죠. 자, 요 세 놈은 누가 짜더라도 기준은 누가 정해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혹시 다음을 고려하라 해놓고 박스에 1번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하라 해놓고, 3번은 좀 신경 쓰라고 그랬잖아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지만, 원래는 포괄적으로 계략적인 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해라. 그런 지문 나오면 O 판단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 참고로 보고. 자, 오른쪽에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죠. 얘는 늘상 얘기하죠.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해도 그래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누가 수립하냐 나오잖아요. 어차피 늘상 얘기했다시피 이 절차를, 넘의 절차를 빌려다 쓰잖아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으니까 객관식에서 답 처리는 어디서 내냐. 내 쓸데없이 20년 단위로 짠다, 10년마다 짠다, 구성력이 있네 없네 이런 말을 써요. 쓸데없는, 외우지도 않아도 아는 얘기를. 그러면 주로 답 처리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저 기본계획은 어딜 대상으로 하는지 아까 얘기했죠. 이 아들이 짜지 그럼 누가 짜겠어. 그러니까 특별시에서는 누가?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장기적으로 짜라. 관할구역의 전부만을 대상으로 그러면 안 되죠. 전부를 당연히 부천시의 전부, 서울시의 전부인데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타관을 포함해서 짤 수도 있다. 타관을 포함해서 짤 때는 타관을의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하면 되고, 그러죠? 그러면 곁다리 하나 정리했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안 짜도 되는 기본계획 안 짜도 되는 시군도 있지요. 이런 코딱지만한 시군 안 짠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이거나 전체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개별 기본계획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자, 야하는 지문이 길어져서 잘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거 있죠, 요거 하나 뺀다든가, 그냥 깔끔하게 두 개 다 빼버리고 인구 10만 이하 넣는다든가, 그런 걸 자꾸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수도권에 속하는 하면 안 되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도 10만 이하면 안 짜도 된다. 자,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 관련되면 예외적으로 짜는 경우 있어 없어요? 이제와 새삼 이 시기에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장관하고 도지사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기본계획 쪽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 하나만 더, 이제 요 삼특 일광이 있지요. 요 네 놈이 짰을 때는 국토교통부의 승인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특히 광역시장이 기본계획 짰을 때 국토교통부 승인하면 안 돼요. 요 놈들 승인 안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일반 시장군수가 짰을 때는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이거 얘네들 절차 생략 나오면 안 되고요. 경미한 변경 시 생략하고 이렇게 나와도 안 되고. 그러면 야는 끝. 그 다음에 정보체계 구축하는 것은 내년부터 나오기로 했으니까 안 나오니까 저 10페이지에 맨
10페이지에 오른쪽 왼쪽 하단에 공고 열람이 있지요. 저 일반에게 열람을 시킨다. 요 둘 다 며칠 이상? 요 둘 다 30일 이상 열람시킨다 하면 맞는 거예요. 열람 기간 며칠 이상? 30일 이상. 그다음 오른쪽에 7번 몇 년마다 재검토하고. 아, 이거 자주 나오잖아요, 그거. 요 광역은 5년마다 없어요.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둘 다 5년마다 재검토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거 8번의 수립기준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기준 정할 때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라. 이것도 기준을 누가 정해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밑에 문제가 따박따박 풀어보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명의 도시군 관리계획. 자, 저놈은 내용을 묻는 문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도 나왔잖아요. 용도 지역을,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계획이지 행위 제한하고 관계없다고요. 그 다음에 저걸 낼 때 자연녹지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계획관리지역을 준축으로 변경하는 계획, 똑같은 말인가 알죠? 그 다음 뭐 방화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 고도지구 지정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역들인데 요 구역이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그 다음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지 행위 제한하고 관계없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용도 지역들 21개들 있잖아요.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그거 지정하고 변경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된다고. 용도가 지정됐을 때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규제받는 거 있죠. 행위 제한. 21개 용도 지역별 제한. 그놈은 국토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용도 지구별 행위 제한은 국토법령에 적용을 안 받잖아요. 지자체 조례. 조례인데 몇 가지만 조례 적용 안 하고, 예를 들어 고도지구. 고도지구 안에 높이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한다고. 그 정한 높이를 초과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 그린벨트에 관련된 법 적용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그 외에는 조례로. 그 다음에 용도구역도 지정하는, 보세요. 지역들, 지구들, 구역들 지정할 때는 절차가 다 똑같아요.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해야 되니까. 지정됐을 때 행위 제한은 미세하게 다 다르다고. 용도 지역별 제한은 국토법령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배웠잖아요. 얘는 지자체 조례로. 그 다음에 얘는 개별법에 따라.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됐지요. 거기에 적용하려고 국회에서 개별법 만들었잖아요. 무슨 법? 그렇지. 이 법이 여기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지정은 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하지만 거기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개별법이 있다 이 말이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이런 제목들을 외워야 내가 여러분 지문에서 답을 찾는 확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긴가민가 할 때 얘가 답인지 답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 다음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개별법은 수산자원관리법. 아직도 못 외운 사람이 있다니. 수산자원관리법. 자, 이제 운명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적용하는 법도 있다니까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행위 제한은 국토법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고 유일하게. 그러죠. 요 세 군데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법 제목 외워놓고, 그래서 얘네들 지정하고 얘들 지정하려면 뭘 짜야 된다고. 여기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없잖아요. 세 번째, 각종 도로나 공원녹지 같은 거 있죠. 도로, 공원녹지, 특히 하천의 정비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해야 된다. 아까 하천도 도시군 계획 시설이잖아요. 전체 시설이 기반시설.
그 중에 공공청사, 공공공지, 문화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등등 시장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얘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잖아요. 그 속에 하천 없었잖아요. 도로, 공원, 녹지, 하천. 얘들이 가장 대표적인 도시군 계획 시설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설치할 때마다 미리 요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도로, 공원 등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그러면 O.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시 개발사업. 이게 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조문인데, 그 다음에 정비사업 이런 거 할 때도 원래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도시개발법, 정비법 따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언급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하거나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리고 여기에 바로 내용이요. 행위제한과 관계없고, 자, 그럼 하나 정리했고,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누가 입안하냐라고 할 때 기본계획 짜는 애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원칙적으로 특별시에서는, 광역시에서는 구청장들이 여기는 절대 등장하면 안 돼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지들 관할구역 안에서 이런 거 하려고 입안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도 있고, 여기 예외. 얘는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얘를 틀리게 하기보다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주민들하고 이해관계자들 입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안해달라고 뭘 하는 게 제한, 어깨 이렇게 피고 해야 돼요. 쉬운 거, 아는 거 틀리는 사람들이 많거든. 주민뿐 아니고 이해관계자도 제한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가냐? 입안권자한테 가는 게 원칙 여하들한테 가는 거예요. 자, 이 많은 것들 다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지,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관련된 것만 하다가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때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면적에 야는 얼마 동의서 들어가고 5분의 4 기사회생할 때 나머지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제한 들어가면 야들은 며칠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 연장은, 그리고 요 절차적 비용이 있죠. 요거 시설 설치비가 아니고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야들한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짤 때 기초조사를 하고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자, 조사 청량을 생략하는 수도 있겠지요. 경미한 거, 그런 거 이런 박스 3주차 동영에서 한번 풀어볼 텐데 한번 맛은 보고 가야지. 실제 시험장 가면 그냥 놓친다 하면 되고, 그래도 몸을 풀고 가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요거 짤 때 주민들의 의견 듣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모든 계획은 주민들이 없으면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러죠? 서울 시민이 없는데 서울시장 혼자 말 타고 다닐 거요? 뭐 할 거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 들어야지. 그런데 여 두 놈은 뭘 열어야 되고? 공청회. 여는 공청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도 주민들 의견, 지방의회 의견 듣는데 전문가 의견은 듣는 거 아니에요. 자, 주민들의 의견 들을 때 안을 며칠 이상 열람케 하고, 자, 14일 이상 열람케 한다. 자, 헷갈리면 열람기간은 내 신문 오려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를 그 신문에 나오거든요. 뭐 도로 확장하고자 하니, 공원을 만들고자 하니, 하수관거 설치한다. 아래와 같이 기간 주니까 주민들 의견 제출하고 딱 14일 줘요. 왜 14일을 줄까? 요거하고 아구 맞추려고 한다고. 이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라며 와서 깽판 쳐달라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자,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되죠. 주민들 의견 들을 때 며칠 이상 열람케 하고, 이 정도 했으면 안 잊어먹겠지 뭐.
열람기간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해야 돼요. 열람기간에 제출하는 거예요. 열람기간 다 끝났어. 며칠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해준다. 60일 이렇게 이런 것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국방상 기밀 있는 걸 위반하거나 아주 대통령령에 자는 경미한 변경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생략할 수도 있고, 자, 생략하는 거 빼면 주민들의 의견 듣고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안을 짜면 돼요. 자, 여기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가지? 6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마다 주민들의 의견은 기본으로 들어야 돼요.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지방의회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있지요? 시설, 요런 거 하려고 위반할 때만 지방의회까지 의견 듣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은 개별법에 따라 가니까 지구단위 계획 있죠, 이거. 입주 기재는 그 당시 법조문에 없었으니까 안 나올 거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위반한다든가 지구단위 계획을 짜려고 위반한다든가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안 들어도 돼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줄게요. 시험 잘 나오는 거. 위반권자가 용도, 지역, 지구 있지요?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뿐 아니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위반할 수 있다. 5. 예? 주민, 지방의회 의견 다 들어야 짜는 거예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시설도 마찬가지. 근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거나 지구단위 계획 짜려고 위반할 때는 주민, 지방의회 의견 다 들어야 하면 틀려요. 근데 시험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위반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내요. 틀린 것 같아요. 실력이 좀 덜 한 사람들은 뭐야, 지방의회 의견 들을 필요 없다고 내면 아니지 그거는 하고 틀렸다고 해요. 지구단위 관련된 거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까지는 의견 안 들어도 돼요? 지방의회는 의견 들을 필요 없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다시 아니야. 내가 못 믿어요. 자, 여러분요. 자, 추석 명절 놔둬야 돼요? 없어야 돼요? 명절 우리나라 노는 날 많은 거 아니야? 추석 명절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설날은 남겨놓고, 그러죠? 법적으로 추석 명절은 식구들 모이면 안 되는 걸로 해야 돼요. 왔더라도 하루 이상 못 머물게, 밤을 새우지 않도록, 왔다가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는 걸로, 그러죠? 그리고 각자 먹을 거 준비해 오는 걸로, 그러죠? 진짜 좋은 생각 많이 하면 되죠. 자, 다시 한번. 오케이? 네, 딴 생각 못하게 해놓고 6가지 나오죠, 이거. 용도, 지역을 지정하자, 지구 지정하자, 구역들 지정하자, 도로 만들자. 그때마다 도시군 관리기 짜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지방의회 의견 들어 안 들어? 들어요. 오케이. 지구단위 지정하려고, 지구단위 계획 짜려고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들을 필요 없다. 주민들의 의견만 들으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아깝게 빨간 날 와서 기억했는데 순식간에 잊어먹으면 억울하잖아요. 자, 그 다음. 자, 요까지 보통 여기서 시험 나오니까, 지방의회까지 가서 의견 들어서 안을 짰잖아요. 그러면 관련 부처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할 거 아니요? 자,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참 이 부분, 요 말단 시장 군수는 위반을 하지만 결정권은 없다고 누누이 얘기했지요. 그렇게 말단 시장 군수, 시흥시, 과천시 얘네들은, 저 군수들은 안을 짰더라도 누구 찾아가서, 도지사한테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승인 신청이란 말 쓰면 안 되지. 그건 지형도면의 승인이란 말 써야 되니까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지사가 협의심에서 용도를 변경해 준다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시장 군수가 지형도 만들었지,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고? 도지사가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지문에 참 자주 나오잖아요.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했을 때는 도지사에게 뭘 받고 승인받고, 얘는 지가 결정한 거하고 대주에서 며칠 내 승인 여부 통보해주고 3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해주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대도시급 이상에서만 최종적으로 이거 결정하잖아요, 원칙이. 그러니까 지들이 결정했으니까 지들이 지형도 만들어서 고시하면 된단 말이오. 그러니까 일반 시장 군수는 입안했지만 결정권이 없잖아요. 도지사가 결정해줬지. 그러니까 지가 지형도를 만들지만 직접 표시해서 고시도 못하고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 자, 일반 시장 군수는 지형도 만들어서 누구한테 승인받고?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원칙은 대도시급 이상은 돼야 이거 결정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은 말단 시장 군수가 직접 입안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지가 결정했으니까 지형도 만들어서 도지사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구 단위 관련된 거는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승인받을 필요 없다. 문제 푸는 기억나잖아요. 자, 예외적으로 얘는 국토교통부 장관 니만 하세요. 개발 제한구역. 요거는 해수부 장관 니가 하세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요거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 결정권자가 결정 전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는데 당연히 국토교통부, 해수부 등은 중앙행정기관장, 그는 관계행정기관,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여기 아구가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방상 기밀이 있거나 아주 가벼운 변경을 생략할 수도 있고, 여기서 생략이 나와요. 여기는 나오면 안 되고. 자, 지형도면을 도시군관리계 결정했다. 효력 발생 언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다음에 저 심의를 얘들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데,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친다는 거. 그러죠?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친다는 것. 여기까지. 혹시 몰라서 하는 건데 11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3번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이 있지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인데, 1번 지정 대상 면적은 최소 얼마 이상? 1만 이상, 최대 3만 미만. 요 사이에서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 얼마 이상? 만. 3만 미만. 그 사이 면적에서만 지정해달라고 제한하는데, 이렇게 한번 두 번 이렇게 들은 즉 혹시 지문 뜨면 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까지는 안 해도 괜찮고, 12페이지 왼쪽 하단이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거 있지요.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는 거, 2번에 광역시설 설치하는 거, 3번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시설이잖아요. 2번, 3번이 이런 것들을 위한 입안할 때는 지방의회까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은 없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을 위한 입안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들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왼쪽에 결정권자, 예외적 결정권자 쭉 있잖아요. 자, 13페이지 왼쪽 맨 하단에 동그라미 2번에 건축위원회 공동심이 있나요?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 결정할 때는 건축법에 따른 시도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친다니까. 도시계획위원회만 심의 거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축위원회도 소집을 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 결정한다, 이 말 나오죠. 하여튼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 나오면 도시계획위원회만 소집하면 안 되고 건축위원회도 소집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그 나오면 이제 O 이렇게. 그 다음 13페이지 오른쪽 부분에 10번 밑에 2번은 기득권 보호 있나요? 도시군관리계 결정됐더라, 불리하게 결정됐더라도 인허가받아 공사사업 착수한 건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3개월 내에 해당 사업 내용을 신고는 해야 된다. 몇 개월? 3개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가와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두 가지잖아요. 요거 지정했다. 그러면 하던 사업을 석 달 내에 신고는
해야 된다. 우리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묶이면 30일 내 신고합니다요. 그럼 기득권은 그것밖에 없어요. 시가 수단자 보호구역 몇 개월? 3개월. 저 밑에 2번에 지형도면 승인 있나요?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자세히 밝힌 도면 작성하면 누구 승인? 도지사. 도지사는 대주에서 며칠 내 승인해주고 30일. 그런데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하고 제외한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말단 시장 운수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야는 지형도 만들어서 지가 표시해서 고시하면 되지 도지사한테 승인받을 필요 없어요. 말단 일반 시장 운수는 용도 지역 결정했다. 지형도 만들어서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을 때는 도지사에게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 다음 맨 밑에 정비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자, 그러니까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두 놈은 5년마다 손봐야 돼요. 광역은 5년마다 손보는 게 없어요. 그리고 14페이지 특례는 찬물 한 잔 먹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